그림책이 갖고 있는 앞으로 보여줄 경향? 앞으로 올 그림책들은 이런 경향을 좀 더 많이 보여줄 것 같아 라는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성이에요. 이게 그림책이 저희가 1차 시부터 쭉 따라오신 독자 선생님 계시면 이해하셨겠지만 책이라는 사물이 가진 여러 구석구석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를 어떤 예술가보다 고민하는 장르가 이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수정 작가님이 이거에 약간 많이 이렇게 파신 분이에요. 그림책의 물성적으로 엄청 많이 고민하고 파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아까 살짝 언급됐던 그 울음소리라는 책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화면으로 보시면, 아이고, 이거 제가 한번 잡아주시면,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그 아까 엽서 모양으로 되었던 것을 차분차분 열면은 뒤에 이렇게, 네. 가정폭력을 당해서 울고 있는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따라왔던 건 이 앞장면이었죠. 펼침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점점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뒷장을 딱 보면 이제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이게 설계를 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펼침면 구조가 아닌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담겨 있답니다. 책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파도는 나에게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거 아까 앞에 우리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듯이 뭔가 일상에 지치고 갑갑했을 때 바다를 만나러 가서 무언가를 털어내고 오는 그 과정을 다뤘는데 중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이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종이 질을 약간 트레팔지라고 하죠. 반투명지. 이걸 쓰셨는데 이 소리가 넘길 때 소리가 저는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의도하신 거죠? 네. 일부러 소리까지 찾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진짜요? 트레이싱지. 트레이싱지. 팔지는 소리가 안 나서 트레이싱지가 소리가 나요. 트레이싱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파도 소리가 철석이다요. 네. 와, 진짜. 네네. 네. 그리고 그 사이다 작가님도 네. 이런 시도를 또 하셨어요. 여기에 이 심장도둑이라고 이게 약간 하트 모양을 가지고 계속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요런 후가공을 또 하나 넣으신 거예요. 여기는 자 여기 오다 주었다 하면서 하트를 탁 던져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가 봤던 그 하트가 결국은 독자인 나를 향한 하트였다는 거를 이해하고 갑자기 이제 심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여기서 이렇게 연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작인 고구마 유에서는 이게 이제 고구마들이 방귀의 동력으로 어떤 고난을 헤쳐가는 이야기인데 중반부에 이런 거대한 도전을 만나게 돼요. 이 끝도 안 보이는 벽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야 하면서 손을 다 같이 잡고 방구를 한꺼번에 팍 끼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연출을 위해서 페이지를 이렇게 위로 열리면서 갑자기 공간이 확 확장되는 그 스케일을 경험하게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의 젊은 그림책 작가님들은 이 물성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볼까라는 고민을 윗세대의 작가님들보다는 더 활발하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분은 이런 관심사가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림책은 물성이 되게 중요하고 난 이걸 가지고 잘 놀아볼 거야 라는 게 어떤 영향으로 생긴 생각일까요? 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만드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복 지으시는 분이었고 엄마도 이렇게 모든 패브릭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뭐 뜨개질도 하고 재봉틀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모든 옷 어릴 때 다 엄마가 만들어준 옷만 저는 입고 학교 가서 놀림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복도 추석 설에 할머니가 한복을 지어주셨어요. 어머나. 네, 저만 입는 한복인 거죠. 그리고 아빠도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집에서 필요한 어떤 도구 같은 거, 부엌 도구 같은 것도 아빠가 만드신 걸 쓰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렇구나. 마당 있는 집에서 뭐
뭐 온실도 짓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만들어 쓰는 삶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저도 그냥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 연필에 뭘 껴서 쓴다던가 필통을 내가 만든다던가 필요하면 사야지가 아니고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정도 돼서 1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뭔가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땐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를 만들면서 컸고요. 뭐 인형 같은 것도 당연히 만들고 인형 옷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드는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도예과도 가게 되고 나중에 제품 디자인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 그림책도 전 당연히 뭔가 만들었겠죠. 이게 물건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어떤 그 색깔, 질감 만졌을 때 뭐 펼치거나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너무 아름답고 기능도 좋은데 이 안에 이야기가 펼쳐진 그런 어떤 물건으로서 전 그림책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로잉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 이제 제 드로잉인데요.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한번 들고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소공녀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솜 배우가 나오는 네네네. 그쵸. 그 영화를 보고 영화 리뷰를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펼치면 제가 여기다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음. 그냥 영화 보고 영화에 나왔던 대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그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사가 나는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 소리 너가 내 유일한 안식처야.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서울에 나 살 곳 하나 없는 그 미소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미소고 그래서 미소 서식지가 원래 영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마이크로 헤비타트라고 이제 써서 영화 리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것도 영화 리뷰인데 이거는 이게 영화 리뷰라고요? 네.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대단하시네. 이렇게 안에 흔들리는 뭔가 덩어리 같은 애가 있는데 이거는 토토의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거기 나오는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얼마나 개개인별로 다 비틀어져서 인생을 망치는가에 관한 영화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 인생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추억 같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평소에 이게 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약간 다른 작가들하고도 조금 달라요, 저는. 많이 이제 드로잉 그냥 평면에 스케치북에 이제 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쓱쓱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분 만에 후다닥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방향으로 더 아이디어가 빨리 생각이 나요. 물건을 만드는. 그래서 그 마음 수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수영이라는 책은 제가 요거는 우리가 서점에서 만나는 그쵸. 마음 출간된 수영이에요. 버전이고요. 이거는 제가 독립 출판을 먼저 해서 이제 그 부가트 뭐 페어 같은 곳에서도 이제 판매도 하고 했었던 버전인데요. 이렇게 책이 이제 나와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은 이쪽은 딸, 이쪽은 엄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제목은 이렇게 피어리어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기간 이렇게 양쪽으로 그쵸. 그럼 다 각각 열리는 책이군요. 그런데 그림은 하나예요. 그림은 안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출간된 버전에 네네네. 예, 이 장면이면 네네. 이게 이미 다 그리셨네. 네네네. 거미가. 이런 잠깐만요. 이 장면 제가 그쵸. 이때가 이제 완성된 버전인 거죠. 여기로 넘겨야 되네. 저도 헷갈려요. 이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펼치는 방식을 프렌치 도어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방식은 아니고 원래 있던 방식이고 그냥 유럽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책을 묶는 방식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그 부가트 책 같은 데서 발견을 하고 그냥 사진 보고 저도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와 딸이 각각 낙권의 책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딸의 어린 시간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시작되는 게 이쪽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인생이라는 수영장에서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어떤 시간의 흐름 같은 걸 이 긴 판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좀 성숙해져서 화해를 해서 이렇게
따끈하게 한 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짜릿하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으로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지만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드는 제작비도 거죠?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실 수 없는 가격일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거 10만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춰서 정말 재료비만 받고 판 그런 거라 예, 이걸 아마 대량 제작을 대량 하게 제작하려고 돼도 사람이 손으로 그렇구나. 만들어야 네네네. 되고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부터 이랬다. 예, 그쵸. 언제부터 뭐 계기가 있었고 막 이럴 때는 나는 그냥 그런 그런 리뷰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 집에 태어나 버렸어요. 사회자 작가님 너무 어떠세요? 하찮아져서 어디 구석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 물성을 수많은 선배 작가들도 네네네. 아까 작가님이 이런 판형들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런 옛날부터 판형들 역사가 있죠. 책에 책의 계속해서 역사가. 그 작가들이 이렇게 물성을 연구하고 아티스트들이 특히 많이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책을 읽는 그 순간에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누구나 다 이 물성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하도 요즘은 이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워낙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너무 쉽게 아이들이 패드로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림책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림책 작가들에게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가 따라오지 못하는 미디어는 해낼 수 없는 그림책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네. 네네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책의 물성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라고 네. 이해가 됐고, 그 또 제가 발견한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랄까요? 한번 그냥 읽고 난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참여했다. 네. 라는 감정을 남기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 아까 보신 이런 펼쳐가는 이 행위는 정말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들도 다 이 내 몸을 통해서 참여했다라는 감각을 남기는데요. 또 사이다 작가님의 고구마구마, 고구마유 읽고 나면 하루 한 반나절은 구마, 멋있구마, 배고프구마 이렇게 돼요. 이게 경험한 것, 이거 참여한 거잖아요. 이야기 안으로. 그리고 최근에 그 하순 작가님이 내신 여기 있어요. 답답이와 도깨비. 이게 이제 최신작인데요. 이거 전래동화를 만드신 건데 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전래동화 중간에 어떤 행동 지령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앞에서 손뼉을 2번 치고 엉덩이를 시룩하고 이러면서 이 지문이 나와서 지문을 읽고 있으면 왠지 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어린이 독자들이 이거를 따라서 춤을 추고 그걸 또 영상을 녹화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지금 그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너무 챌린지. 재밌어요. 챌린지처럼 진짜.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제가 느낀 바, 그러니까 그냥 독서하고 끝났다가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함께 체험했다라는 감각을 남기고 싶었던 게 두 분의 정말 의도한 바였는지, 왜 그렇다면 그걸 의도했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이게 어린이 독자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의도하신 면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어린이 독자, 저는 좀 어린이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른도 사실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도 곧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참여라는 말이 정말 좋았던 것은 저는 이 그림책이 약간은 연관 검색어가 되기를 바래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된 아이들이 고구마를 먹어요. 그럼 어렸을 때 읽었던 고구마구마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고구마 먹을 때는 찬바람이 스산히 부는 가을철 약간 우울할 수 있어요. 그때 고구마를 먹어요. 그때 참 열면서 빛나구마. 아 나도 참 그렇지. 그런 어떤 연관 검색어에 꼭 이렇게 고구마와
이렇게 짝이 돼서 그런 거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나 언젠간 이것이 연관돼서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에게 어떤 그런 긍정의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림책이 너무 좋아요. 긍정의 역할을 주는 것. 맞아요. 편집자들도 그걸 바라더라고요. 보면은 우울하게 가는 거는 사실 되게 싫어해요. 우울하게 가더라도 어쨌든 희망의 일말의 희망은 또 남겨둬야 하는 돌기를 게 바라고. 예. 그림책 장르의 어떤 문법 같은 네.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꼭 너무 갑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쁘기만 한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쵸. 않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되지만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어느 한 장르라도 그런 맞아요. 거 담당하고 있으면 아니 좋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학계 예술계에서 그 부분을 약간 뭐랄까 경시하는 게 좀 그럼요. 있잖아요. 너무 희망을 말하면 유치하다고 하거나 성급하다고 말하는데 왜 그걸 말하면 안 되는지 오히려 전 질문하고 싶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하면 진지하지 못하다고 취급당하는 게 이상해요. 갑자기 분노했네. 네, 작가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이 답답이와 도깨비는 옛 이야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맞춰서 좀 변환을 하면서 이 책만은 전 어린이 독자를 딱 겨냥을 하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도 전 참 좀 약간 좀 지지고 뭉개는 사람인가 봐요. 저 책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힐스라는 제가 그 교육기관을 좀 네네네.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치원 과정을 거치면서 그림책 유치원을 거치면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투고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네, 그 경험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책이. 그래도 결국 책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게 놀랍네요. 후역 10몇 년이 걸려서 저는 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이제 중간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네네. 정말 대놓고 애들을 한번 웃겨보자. 애들이랑 한번 놀아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저 자신이 좀 유쾌해져야겠죠. 그래서 제 텐션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 그 시간 내내 제가 저 책을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많이 밝아지고 이제 양지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이건 대놓고 한번 웃겨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답답이란 주인공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으로 움직여서 노동을 해서 얻어요.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1년 만에 마치 도깨비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딱 마법 한 방울 딱 넣어서 봤는데 이 과정을 저는 독자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뭔가 이 답답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같은 거를 독자들이 같이 막 이 주문을 외우면서 몸을 동작을 해서 춤을 추면서 도깨비한테 같이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깨비가 얘다 하고 이렇게 딱 주는 약간 요런 구성을 넣고 싶어서 주문처럼 하고 약간 무슨 강강수월래 같은 느낌도 넣고 뭐든지 이렇게 동작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스타에 올린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른분들이 하신 게 또 있어요. 그걸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뭐 부모님일 수도 재밌어요.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같이 양육자하고 아이하고 같이 그쵸. 같이 놀기 막 집에 가면 쓰고 막 춤추시는 거 올리시더라고요. 담요 이렇게 펴놓고 춤추고 막 이런 거 올리는데 제가 생각해보는 건 훨씬 더 격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의도보다 통했구나. 네네. 훨씬 더 격하게 즐겨주고 계세요. 네. 네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1차 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림책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독특한 미학을 가진 예술 장르예요. 근데 이제 처할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림책이 라는 장르가 처한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이미 그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은 완전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나면서부터 액정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통과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책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게 한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2050년쯤의 어느 날인 거예요. 2050년. 지금으로 30년 뒤에. 그때 그림책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콘텐츠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담는 그릇은 바뀔 수는 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이런 거 가상현실 VR 같은 거 끼고. 싹
들어가가지고 정말 몸으로 참여. 그럼 고구마 막 막 걔가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에서는. 네네. 그래가지고 내 그림책이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막 그 펼쳐지는 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기는 것은 되게 환영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다 만져가면서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즐기겠죠. 네네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말씀해 주신 그런 기술 같은 건 미래가 아니고 이미 지금 다 일어나고 네.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AR이나 VR을 너무나 가깝게 활용하고 즐기는 계시는 분도 분들이 계시죠?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나하고 맞지 않아 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양쪽이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 만지는 물성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전 또 새로운 기술 혁명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AI, 뭐 AR로 뭔가 이렇게 변하고 가상, 증강현실 같은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마치 게임인 것 같아서 뭐 이게 책의 서사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게 기술이 조금 더 정교해지면서 그게 구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책을 읽어서 독서를 해서 뇌에서 어떤 전파 같은 게 바뀌는 거하고 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뇌가 바뀌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거의 일치에 가깝게 실제 독서를 하는 거 가깝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그렇게 몇십 년 후가 되면은 그런 기술은 뭐 시운증 먹기 아닐까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막 말합니다. 네, 그래서 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책의 미래가 좀 나오긴 하죠. 책은 거의 사라졌고 이런 종이책 한 권이 그냥 개인이 신청해서 사고 싶은 사람만 딱 신청을 하면 인쇄가 돼서 집으로 배달이 오는 약간 그런 형태고, 이런 종이책은 없는 상태의 근미래예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좀 절망적이었거든요. 우리 별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책의 미래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그래서 고민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실제 물성의 책을 유지를 하면서 이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책이 이 책이어야 되는 이유, 종이로서의 책이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고 제일 열심히 고민해요. 반드시 이게 종이책이어야만 되는 이유 한 가지 이상을 꼭 넣고 있어요. 책을 만들 때마다. 맞아요. 네. 그게 안 들어가면 제 기준에 무효. 이런 그림책이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거를 꼭 고민을 해요. 네. 이게 지금 2021년을 사는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의 고민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시니까 내 곁에 있는 작가들이 이런 고민 하겠구나, 이 시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발전시킬지 고민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질문 한 2개 정도만 남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그림책을 재발견을 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독자층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그림책 작가의 입지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뭐 예술가라는 직종 자체에 불안정이 있지만요.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말한 대로 직업 정체성도 전혀 지금 공감대를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 거죠. 근데 두 분께서는 한국 그림책 시장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커가려면은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전도가 필요하죠. 전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네. 그림책 팔 때 2권씩 팔까 봐요. 그래서 한 원은 자기가 받고 아, 내가 하나는 남을 주라고. 무조건 포교를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드네요. 많이 일단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예. 그러면 뭐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저는 그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보여요. 그래서 뭐 굳이 알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네네. 그래도 많이 알면은 뭐 내가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남이 누가 이걸 알았다고 할 때 약간 매력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홍대병.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네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성인 독자층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께는 그림책이 어쩌면 존재감이 없는 장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림책 공백기라는 연령대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그 유아층 그리고 어린이층에서 이제 신나게 보다가 10대가 되면은 그림책 보면 애기 같은 거죠. 난 다 컸는데, 나 12살인데 그림책, 그래서 약간 글에 대한 허상이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글씨 많은 책, 이런 것만 봐야 해. 그래서 그때가 딱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이잖아요. 그게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에는 그림책 보면 안 되는 나이대인 것처럼 그러다가 40대쯤 돼서 이제 부모 세대가 되어서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그때 다시 또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그림책의 매력을 느낀 성인 독자층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그 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책 공백기 이 연령대를 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한날 한시에 뭔가 암암리 약속을 하고 동시에 뭔가 팍 하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랑 출판사랑 서점이랑 이렇게 문화 기획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당연했던 것처럼 그림책 다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뭔가 무슨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청소년 딱 그 힘든 지금 입시에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면 K 입시에 지친 고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서점에 갔는데. 맞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보지 않겠어요.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도 그렇게 카테고리가 막 되어 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 10대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내줄 작가 막 찾고 있고 그리고 뭐 20, 30대 뭐 사회초년생을 위한 어떤 그림책 이게 그림책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책 많이 있지만 그런 식의 전문 서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책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고 이 잃어버린 이 20년을 메꾸기 위해서는 모든 그 곳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큰 대형 서점이 뭐 먼저 움직여주면 참 고맙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잃는 게 많으니까 그런 약간 그 실험적인 위험한 그 매출이 떨어지는 시도 같은 거 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작가거든요. 사실 작가들이 성인 대상이나 20, 30대를 위한 그림책 정말 많이 기획해서 내는데 한 방울의 빛도 못 보고 많이 사라져요. 거기서 좌절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책 형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흔한 주제만.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더 그런 연령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제 같은 거 계속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도 이제 신박한 주제 네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여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치표 같아요. 잃어버린 20년.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림책 사랑하는 독자분들 많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의 주제가 그림책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내는 문해력을 갖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강의도 듣고 여기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이런 독자분들을 향해서 그림책 독해력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길러질 거예요. 마지막에 실용적인 팁은 하나씩 남겨주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림책 독해.
독해력이요? 네. 그림책에는 특별한 독해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네, 근데 이제 한 번 읽을 수는 없는 책이기는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 번 읽어야 되는지 비로소 오늘도 저는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작가님 보여주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머머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얘기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작가님은 영화 우리가 되게 시각적인 걸 많이 보고 아이들도 되게 시각적인 거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글만 있는 걸 많이 봐요. 영화를 대신 그냥 그 책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근데 어떻게 이게 그림책을 그릴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림이 없을 때 상상하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상상력이 더 커지기에는. 예. 네. 그렇지만 이런 비교도 또 되죠. 그림책을 통해서 나의 상상과 또 다른 남의 상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저는 그림책만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네. 수많은 글자만 있는 책도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하지만 진짜 아까 막 AR이라든지 그런 이런 매체들은 사실은 되게 상상력에는 되게 위험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책이 꺼져가는 촛불이 아닌가. 책에 촛불같이 후 불면 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상상력은 분명히 그곳에서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그림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보고 네. 나의 상상을 그러니까 차단하는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네. 뭐든지 다 주는 거를 피해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모든 게 다 있는 것을 피하고 막 뭐가 요즘에 없는 막 것을 소리도 해라. 나고 요즘에 막 체감 의자도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축 꺼지고 이렇게 네. 너무 다 주는 감각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은 진짜 닫아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소리 하나 없는 책이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글씨만 있어도 어떤 이미지가 이미지를 떠오를 생각할 수도 수 있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림책과 그 글은요, 그림책에 있는 글과 그림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림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글을 읽어야 돼서 이해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또 맞으면서 조화가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죠. 또. 그래서 좀 떠날 수가 없어 그림책. 버리고 나도 AR로 들어가고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또 약간 그 조합을 하면서 오는 그 오묘한 카타르시스 때문에 또 그런 맛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네, 좋은 체험해보길 조언이에요. 바랍니다. 모든 네. 감각을 다 제공하는 것 매체는 피해라. 네. 하청 작가님 네. 마지막 조언 한번 저는 부탁드려요. 약간 한 발 더 나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좀 과감하게 네네네. 질러주셨으니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자극적인 세상이니까 전 지금 속세를 떠나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시에서 떠나 시골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 상태를 이게 좀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들면서 약간 좀 하나씩 놓고 있거든요. 뭐 못해서 놓는 것도 있고요. 포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림책이 이제 점점 더 좋아져요. 그 이유가 좀 사람이 좀 편안하고 맑아진 상태에서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매체인 것 같아요. 이게 짧고 시적이고 맞아요. 상징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음미를 해야 되고 단순함 안에서 깊이를 찾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책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 일단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그러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건데요.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기에 진입하기엔 참 좋은 매체 같아요. 많이 지치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글씨가 많은 책은 또 이거 다 들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글씨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더러운 상태에서 해독제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글책이랑 그림책이랑 섞어가면서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읽어갖고 좀 정화시키는 네네네. 네, 그런 매체로 좀 좋은 네네. 네, 너 말씀들 너무 잘하시죠, 두 분 다.
완전 토크쇼 듣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고요. 현장에 계신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오늘 준비한 대담은 다 마쳤고 청중분들 이야기 조금 듣고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네. 벌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회 작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림책을 그럼 그림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그림책이 빠진 사람을. 그런가요? 그래도 뭔가 조금 객관적 입장에서 언젠간 이 취미로 시작한 것들은 또 때려치고 또 딴 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림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여기 빠져 있어서 잘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하실 동안 제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아, 저는 그림, 아까 그 VR, AR 네. 잠깐 나왔을 때, 저는 그림책의 콘텐츠가, 물론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후에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내가 촉감으로 느끼고, 이 스케일을 몸으로 경험한 거, 이런 것까지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때는 잘 상상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기술까지 없는 근미래는 이걸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되게 잘 설계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림책 작가분이. 작가가 본인의 이야기를 앱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저의 수용자의 경험이 이미 시시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어도 되게 정적인 내용, 예를 들면 원이 움직였어, 이런 것들이 이 물성과 함께 표현될 때는 되게 커다랗게 다가오는데요. 이 내가 맨날 보던 정말 조그만한 이 애플리케이션, 요 화면? 요 화면에 들어가는 순간 책이라는 지위를 다 잃게 되고 여기에 깔려있는 쇼핑 앱, 게임 앱, 뭐 네이버 지도 앱 이런 다른 앱들하고 동일한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뭐 AR, VR 그리고 나에 맞서 커스텀하는 이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림책의 작은 움직임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액정 화면 안에서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아, 책에 정말 밀착되어 있는 매체구나, 이거는. 책이라는 이 사물에. 그 책이라는 사물을 떠나서 그림책이 원래의 매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쪽에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진짜 죽음 같다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네네. 영혼이 근데 그게 중요하다. 제가 육신이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네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소설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소설과 책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갖고 있는 장르의 매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만화책도 만화와 책은 분리되고 만화는 다른 매체에 넣어도 만화적인 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림책은 이걸 분리하는 순간 혼자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돼도 물성을 가진 책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저의 견해고요. 굉장히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네네, 채팅방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사이다 작가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치즈 고구마구마라는 아이스크림을 봤어요.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네요. 혹시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에서 이 아니죠. 이름을 그냥 썼나요?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되게 열받아 하셔요. 근데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쓰려면 쓰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연관 검색어가 됐죠. 그걸 딱 고구마 아이스크림 먹는 순간 제 책을 또 떠올린 거죠. 그럼 됐다. 우리가 그렇죠. 괜히 네. 썩내줄 뻔했네요. 정말 막 내주셔서 너무 네네. 고맙지만 근데 그 말이 뭐 세상에 없었던 말도 아니고 네, 있었던 말인데 뭐 여러분도 막 쓰세요. 박윤희 선생님께서 그림책 읽다 보면 원화를 직접 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원화 전시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이 그림책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전부 100% 원화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파란색이지만 사실 흑백으로 그리거든요. 연필로 진짜요? 종이에 그려서 우와. 예를 들면은 종이에 버드나무 따로 그리고요. 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서 합성을 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채색을 넣는 거예요. 음, 예, 그런 그렇구나. 방식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원화전이라는 건 전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치부터 이제 완성된 그림까지 다 원화로 그리시는 작가님도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근데 요즘엔 약간 작가님도 그래픽 사용하시잖아요. 예, 약간 섞으세요.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런 걸 해야 되잖아. 그쵸? 레이어가 다 따로 떨어져 레이어가 다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원화가 별로 없어요. 아, 원화 전시는 보통 그냥 그 네. 공간에서 먼저 제안을 그런데 주실 저는 때가 그냥 많죠? 막 구리구리한 조각들을 막 보여줘요. 그거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조각을 냈다고. 네, 네. 저도 그래요. 김혜중 선생님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성인들도 점점 그림책을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영상 세대에게는 많이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황정윤 선생님 질문인데요. 클럽하우스라는 청각 기반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래서 청각 기반이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신다. 아, 그래서 하 작가님의 파도가 나에게를 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그림 묘사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사이다 작가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상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혹은 여러 장애나 노령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고민 중이신 작업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었고 소리 자극을 담은 그림책이 혹시 또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고 남겨주셨어요. 노령 뭐 하고 계시지 맞아요,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것처럼 파도는 나에게가 이제 오디오북으로 이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건데 오디오북으로 지금 다 오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그 앱 안에 오디오북으로 들어간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네네. 이제 그 의논하는 연락이 왔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파도는 나에게가 오디오북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굉장히 지금 막 성의를 가지고 막 준비하고 계셔서 좀 네네.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 대상 연령층이 굉장히 확장돼야 된다고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력 중에 이제 하나로 저도 저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볼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을 이제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 나 나중에 딱 그런 할머니 될 것 같거든요.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 도시에 숨어 있어요. 그런 할머니들 되게 많아요. 보이지 그쵸, 않는 그쵸. 존재감 맞아요. 없는 도시에 숨어 사신 굉장히 노령의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들은 지금 우리 눈에 너무 안 보이는 거지. 맞아. 사실은 다 맞아. 너무 많이 어디 그 요양원이라는 이름 계세요. 속에 또 막 너무 건물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양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어쨌든 저기에 막 다 너무 숨어 계신 힘들어요. 거예요. 네. 네. 저도 이제 마음 그런 아픈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에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연초에 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네. 네네네. 혹시 사이다 작가님도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외된 네. 독자층이 있잖아요. 네. 감각 정보로부터 소외된 분도 계시고 연령 때문에 또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독자를 고려해서 혹시 이렇게 그냥 떠도는 아이디어라도 네.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진짜 제가 너무 많은 경험 못했다. 아까 말씀하신 클럽하우스에서 뭐 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아직 내가 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청각과 시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은 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는 과연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청각장애인이 나온 책을 보고 싶은가?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분들이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우리처럼 그냥 힐링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분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한 배려의 책들을 만드시겠죠. 뭐 글자 없는 그림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이 시도됐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도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져 보실 만한 부분이네요. 그쵸? 잘 연결이 됐을 때. 네. 네네. 혹시 소리 자극을 담은 그림책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를 담고 소리, 있는 소리. 그림책.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소리는 아니고요. 다른 촉각인데요. 그 벨기에 작가 아네르보 책 중에 바람은 무슨 색인가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시각장애 어린이한테 실제로 작가가 받은 질문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작가님 바람은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서 책을 만든 작업인데요. 그 책은 이제 되게 시적으로 바람의 속성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그런 책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출이 이거 아니에요. 제가 못 갖고 왔고 예시로 다 보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엄지손가락을 여기다가 둬봐. 그리고 처음부터 빠르게 넘겨봐. 이게 바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책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안내로. 네, 안 에르보의 바람은 무슨 색인가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로 맞아요. 원제를 그러니까 한국어판은 그렇게 제목을 바꿨네요. 그거 우리 당장 주문. 네.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쵸? 그렇긴 한데 저도 아까 딱 똑같이 그 책을 보긴 했네요. 네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네.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마무리 인사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보신 분들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아까 얘기 떠오르면서 심장도둑도 사실은 바람에 관련된 책인데. 그 얘기까지만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심장도둑이 책장을 넘기면서 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람, 이 휙휙 넘기는 게 그렇다. 맞아. 네, 넘기면서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장에서 이 캐릭터들이 이 읽는 독자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를 보고 이 캐릭터들은 반하게 돼서 떨구는 거죠. 자신의 심장들을. 이제 그렇게 되는 책이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바람이 맞네. 책의 맞아요. 문성을 맞아요, 고민한 맞아요. 책이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의 책을 홍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의 심장 도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주실 때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저의 모든 캐릭터들을 앞으로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하수정 작가님 인사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그림책은 이렇게 책 사이즈가 좀 크니까 그 한 장 한 장에 손을 이렇게 깊숙이 다 넣어서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 그게 독자가 책을 좀 쓰다듬어 주는 행위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아요. 나 쓰다듬 해주는 것 같고 독자들이. 그리고 또 소리 내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숨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독자의 숨이 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행사도 그렇고 또 이제 최희진 작가님이 또 작가분들 인터뷰한 책도 이제 내셔서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깊게 들여다봐 주시고 그래서 모든 독자분들이랑 저는 좀 같이 작업하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요. 이렇게 독자가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독자분들 숨 다 넣어서 열심히 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두의 그림책 오픈 스튜디오 호수 프로그램 총 4차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